전국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만에 한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은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지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은 늘어 방역당국이 선제 조치에 나섰습니다. 대구의 택배 노동자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차후 개선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경주 특산물로 자리 잡은 한라봉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주산지인 제주 못지않은 새콤달콤함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 드론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 소방본부는 드론 전문 인력을 키우는 한편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수소 드론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경북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만에 한 자릿수로 줄어드는 등 코로나19 3차 유행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방역당국이 선제적인 방역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경산시 보건소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입니다.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 종사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걱정되는 사실이거든요. 그래 우리도 지금 전수검사를 운수조사들을 이거 받고는 있지만은 만약 시민들이 우리 택시를 타면서 코로나 감염된지 안 된지 알 수가 없잖아. 최고 걱정이 이제 그게 걱정이고 또 이제 내가 한 사람이 코로나 걸리면 우리는 시민을 하루에 수십 명을 태우는데 다 퍼진단 말입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 완료되고 없어져야지 우리도 살고 시민도 살고 다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산시가 코로나19 지역사회 내 확산을 막기 위해 대중교통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검사에 나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직업 특성상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지역사회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산 시내에 있는 대중교통은 버스, 택시 전체 다를 하는데 이분들이 비번 날 와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꺼번에 버스를 다 오라 이렇게는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택시, 버스 막 섞여서 같이 오는 거 그렇게. 경산시는 나흘 동안 대중교통 종사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의 택배 노동자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택배 기사들은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요구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광석 전국 택배 노동조합 대구 경북지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전국 택배 노동조합 대구 경북지부장 김광석이라고 합니다. 네, 27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예고한 상황인데요. 우선 어떤 이유로 파업에 나서려는 건지 배경부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파업 일정은 1월 27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라는 거고요. 파업에 들어가게 된 주된 이유는요. 각 택배사들이 지난해 10월에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이 이행이 되지 않는 것이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그 택배 노동자들의 이제 과로의 원인을 찾고 그 과로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논의기구가 출범을 했는데 이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논의된 합의된 내용을 택배사들이 번복함으로 해서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대책이 이제 공회전되고 있다. 그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네, 그리고 또 코로나19 이후에 택배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택배 노동자분들의 근무 환경은 좀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분류 작업이라고 불리우는 작업이 허브 물류센터에서 각 지역 터미널 분류장으로 내려오는 물건을 분류를 시작하는 시간을 말하거든요. 예. 그 시간이 보통 통상적으로 7시부터 시작하니까 집에서는 6시부터 나서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새벽 6시. 그러면 분류 작업이 끝나는 시간이 1시, 2시 통상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시, 2시부터 배송을 시작하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운 좋으면 한 7시 이렇게 끝나는 거고요. 물량이 좀 많거나 배송 코스가 난 코스거나 이렇게 되면 9시, 10시, 11시 이렇게까지 하는 일이 허다하죠. 이제 곧 설날이 다가올 텐데 특히 명절을 앞두고서는 일하는 양이 평소보다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명절 특수기에는 물량이 한 20% 30% 늘어납니다. 전체 지역 터미널로 오는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무임금으로 진행되고 있는 분류 작업 시간도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명절이 되면 늘어난 분류 작업 시간 플러스 늘어난 물량 때문에 밤늦게까지 심야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명절마다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택배 노동자분들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걸어서 대책을 위해서 각 회사별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분류 인력을 투입하겠다가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분류 인력이 유명무실한 말뿐인 잔치로 되고 있는 거죠. 일부 분류 인력이 투입되고는 있지만 그것이 노동조합 조합원이 있는 곳만 있고 비조합원 있는 곳은 사실상 무의미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분류작업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지 않고 대리점의 증가함으로 인해서 대리점이 운영이 어려운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택배 기사에게 그 비용을 전가를 하게 되니까 그리고 사회적 합의 1차 합의에서 이 분류 작업을 대리점이나 택배 기사에게 떠넘기지 말고 원청이 책임을 지고 분류 작업을 할 수 있는 인원을 투입하고 관리하고 운영함으로 인해서 노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이행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1차 회의에 그렇게 합의를 하고 난 이후에 2차 합의 때는 그렇게 합의한 적 없다라고 말을 뒤집은 거거든요.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1992년도부터 지금까지 택배 요금이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저단가 출혈 경쟁을 통해서 택배 노동자들은 저단가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량을 매년 이렇게 단가가 내려가니까 택배기사들은 매년 물량을 더 해야지만 현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노동 강도와 노동 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바꿔야 된다 이제. 그래서 택배요금 정상화하고 정상화된 택배요금을 택배기사들한테 수수료 정상화를 통해서 물량 조정을 또 일정 부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끝으로 시민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 총파업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많은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지지하고 응원해주지 않으면 코로나로 인해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택배사는 그 이익 때문에 꿈쩍도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소비자이기도 하고 우리 국민이기도 한 분들이 많이 우리 택배기사들을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람입니다. 네,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조속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대구 경북 지부장이었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상인들이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 노래방이나 PC방 등 영업 금지 조치된 상인들이 대상이었죠. 그런데 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뜨겁습니다. 1차 때처럼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70%가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 때 지원했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지원이 돼가지고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지 않느냐. 또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어땠을까요? 지난해 7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결과입니다. 생산 유발 효과가 최대 31조 원, 부가가치 유발은 최대 14조 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6만 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있었다라는 추산입니다. 반면 2차 재난지원금은 아직 6천억 원이나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바로 선별 중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별 지급을 하다 보면 행정 비용이 생기게 되고 이는 사회적 낭비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다 보니 차라리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기준에 안 맞아가지고 못 받고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 받는 사람보다도 힘든 상황인데 그게 내가 해당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좀 상대적 박탈감도 좀 드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취약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채워지는 나라 곳간이 거덜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면 좋지만 그건 또 세금 낭비기도 하고 무분별하게 또 꼭 필요한 사람에게 못 쓸 거니까. 저는 근로소득이 일정하게 들어오는 계층보다는 좀 취약계층 쪽에 그런 지원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일반 시민들도.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일부 여당 정치인을 중심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 고가는 끊임없이 보물이 나오는 화수분이 아니다. 일명 화수분론을 제기하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야당에서는 선거용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민 의견도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사람들이 포퓰리즘적으로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재정 적자 부분을 꼭 고려를 해서 이게 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 뒷사람이 이제 퍼질러 온 거 치우지 않는 좀 그런 장기적인 관점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경주봉과 신라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경주에서 생산되는 한라봉인데요. 주산지인 제주 못지않은 새콤달콤한 맛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 가득 상큼한 향이 감돕니다. 나무마다 주렁주렁 매달린 과일은 마치 제주도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지난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수확을 시작한 경주 한라봉입니다. 경주봉, 신라봉 등으로 불리는 이 경주 한라봉은 주산지인 제주보다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한 것이 특징입니다. 경주에서 한라봉을 재배하기 시작한 건 10여 년 전. 처음에는 제주 산보다 인지도가 낮아 농민들도 재배하기를 꺼렸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예, 경주 한라봉은 일단 토질 자체가 제주도랑 차이가 많이 나고 그 화산 토질보다는 진흙 토질이 과일에는 과일이 맛있다 그럽니다. 전부 다 전문가분들께서도. 실제 제주산 한라봉의 경우 당도가 평균 13브릭스 정도를 오가는 반면 경주 한라봉은 기본 15브릭스가 넘습니다. 단맛과 신맛의 비율도 가장 선호도가 높은 12% 정도로 최상급입니다. 당연히 소비자들 반응도 좋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직거래는 물론 단골 손님도 늘었습니다. 지난번에 와서 저희가 먹어봤거든요. 근데 맛이 굉장히 당도가 높고 상큼한 맛이 너무 좋아서 오늘 또 한 번 또 사러 왔습니다. 보약보다 낫다는 제철 과일, 비타민C가 풍부해 감기 예방 효과도 탁월한 경주 한라봉은 오는 2월까지 맛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각종 재난 현장에서 하늘을 나는 소방 드론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 소방본부는 재난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한 사례가 2018년 5건, 2019년 15건, 2020년 2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 소방본부는 드론을 더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 드론 전문 인력을 키우는 한편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수소 드론 2대를 지역에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대구시가 은퇴한 5060 신중년 세대 400여 명에게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구시는 50세 이상 대기업과 중견기업 출신 전문 퇴직자 90명을 선발해 지역 기업들을 위한 법률과 재무회계 상담 등을 진행하는 기업 뉴딜 맞춤형 컨설팅 지원단을 꾸릴 예정입니다. 참여자에게는 급여 130여만 원과 출장비 등이 지급됩니다. 또한 다양한 경험을 지닌 퇴직자 300여 명을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연결해주고 활동수당과 교통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형동 국회의원이 산업용 대마 활용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7월 안동시가 햄프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의료용 대마를 생산, 가공할 수 있게 됐지만
현행법상 마약류로 분류돼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